여기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어. 워싱턴 위저즈까지 오는데 우연은 단 한 줄도 없었던 워리어스의 아픈 손가락 조던풀은 2019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28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되어 리그 데뷔 3년차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워리어스의 2022년 우승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2-23 시즌 시작 전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세게 한 방 가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고, 사건 이후 팀 케미스트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던풀은 2023년 오프시즌 워싱턴 위저즈로 트레이드되었는데, 스테픈 커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포텐셜이 폭발할 줄 알았던 조던풀은 낮아진 야투율과 부진한 경기력으로 결국 선발에서 벤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고, 워싱턴 위저즈는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중 14위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조던풀은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렸던 옛 동료들을 코트 위에서 다시 만나 어떤 모습을 보였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며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99년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태어난 조던풀은 어린 시절부터 농구의 재능을 보였습니다. 조던풀이 어릴 적 자유투를 연습할 때마다 어머니는 조던풀에게 자유투 라인에 서면 아무도 너를 막지 않는데 어떻게 자유투를 놓칠 수가 있냐고 조던풀을 압박했으며, 조던풀이 자유투 시도를 실패할 때마다 15번의 팔굽혀펴기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던풀은 매우 말라서 팔굽혀펴기를 잘하지 못했고,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기 위해 자유투 라인에서 필사적으로 집중해 자유투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덕분에 조던풀은 어린 시절부터 슛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6년 위스콘신주 퍼스트팀에 선정되었고, 이듬해에는 딕 내셔널 고등학교 챔피언십 우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2017-18 시즌 미시간 대학교에 진학한 조던풀은 1학년 때 NCAA 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휴스턴 대학교를 상대로 3점 버저비터를 터뜨려 유명세를 탔으며, we practice it on countless numbers of times in practice. Coach had the faith to put me in. And we went out there and the senior just passed me, and by the grace of God, I made the shot. 미시간 대학교 2학년 때에는 주전으로 출전해 평균 12.8득점 3리바 2.2 어시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NBA 드래프트에서 조던풀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1라운드 28순위로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지명되었습니다. 당시 조던풀의 미시간 대학에서의 활약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풀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당시 워리어스는 듀란트와 클레이 탐슨의 부상으로 백코트 보강이 절실했습니다. 스테픈 커리를 보조할 수 있는 젊고 유망한 가드가 필요했습니다. 워리어스의 스카우트는 조던풀의 슈팅 능력과 볼핸들링 스킬, 그리고 빠른 릴리즈와 장거리 3점 슛은 워리어스의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워리어스는 조던풀이 NBA 수준의 체격과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코칭과 시스템 하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적중했으며 조던풀은 워리어스에서 핵심 선수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던풀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의 성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루키 시즌에는 벤치에서 제한된 시간을 뛰었지만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2년차 시즌에는 G리그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신감을 키웠는데,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서 1옵션으로 활약하며 11경기 평균 22.4점, 5.3리바 3.5어시라는 준수한 기록을 남겼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년차 시즌에 드디어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게 되는데, 2021-22 시즌 조던풀은 평균 18.5.4어시 3.4리바를 기록하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3점슛 성공률 36.4%로 스플래시 브라더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자유투 성공률은 92.4%로 리그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 조던풀의 활약은 더욱 빛났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덴버와의 1차전에서 30점을 폭발하며 팀 승리를 이끌었으며, 2차전에도 29득점 9어시로 훌륭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보스턴과의 파이널에서도 평균 17점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다해줬으며, 중요한 순간 버저비터를 터뜨리며 제대로 임팩트를 보여주며 우승을 확정짓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This is the reason we play basketball. Change our families' lives and win at the highest level, and it's truly remarkable to be with such a special group of guys and win a championship. 이렇게 리그 데뷔 3년차에 우승 트로피 맛을 본 조던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연습 경기 도중 두 선수 사이에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조던풀이 드레이먼드 그린을 강하게 밀치자 그린은 풀에게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린은 팀 훈련 캠프를 떠났고, 이후 팀과 조던풀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했지만 조던풀은 침묵을 지켰고 팀 훈련에 계속 참여했습니다. I was wrong for my actions that took place on Wednesday, and for that, I have apologized to my team. I have apologized to Jordan. Yesterday, with the video leaking, huge embarrassment that comes with that. I apologize to his family. I will do what I have to do to make that right. The Draymond situation
he apologized, and let you know we're going to play basketball, and everybody in the locker room and on our team knows what it takes to win a championship, and we're going to do that on the court. 이 사건은 워리어스 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팀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선수 간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이 상황을 팀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워리어스는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팀 활동을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팀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던 워리어스는 결국 조던 풀의 멘탈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찬란했던 활약을 펼쳤던 조던 풀은 22-23 시즌 야투 성공률과 3점슛 성공률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이 모두 하락했으며 중요한 경기에서 뜬금포를 날리고 잦은 실책을 저질렀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워리어스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팀 케미스트리를 만드는데 실패했고 결국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2023년 6월 NBA 팬들을 놀라게 할 만한 트레이드 빅딜이 성사되었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조던 풀을 워싱턴으로 트레이드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조던 풀은 워리어스와 4년 1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2천억 원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는데 워리어스는 사치스 부담을 줄이기를 원했고 동시에 팀 분위기 쇄신을 원했습니다. 한 하늘 아래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던 풀은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워리어스는 조던 풀을 보내면서 크리스 폴을 받았고 워싱턴 위저즈에서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조던 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드레이먼드 그린 PTSD에서 벗어나게 된 조던 풀은 아직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 조던 풀은 주전가드로 시작했지만 예상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3점슛 성공률은 33%대로 하락했으며 전체 필드골 성공률도 41% 수준에 그쳤습니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시절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치였습니다. 경기당 평균 3.4개의 턴오버는 리그 최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였습니다. 볼핸들링 실수와 무리한 패스 시도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시즌 후반기에 벤치에서 출장하는 수모를 겪었던 조던 풀의 태도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벤치로 밀려난 후에도 열심히 훈련에 임했고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조던 풀은 조금씩 적응해갔습니다. 벤치에서 나오는 상황이 익숙해지면서 효율성이 조금씩 올라갔고 몇 차례 30+ 득점을 선보이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싱턴 위저즈는 동부 컨퍼런스 15개 팀 중 14위를 기록하며 아쉽게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즌 심각한 부진으로 팬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가고 있던 조던 풀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2024-25 시즌 조던 풀은 이전 시즌의 경험을 바탕으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득점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평균 22.5점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3점슛 성공률이 44.4%까지 상승하면서 외곽에서의 위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가 팀 시스템에 더 잘 적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24년 11월 5일 조던 풀은 전 직장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조던 풀은 24.3어시 3스틸 4블록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지만 부상에서 복귀한 스테판 커리의 활약으로 팀은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He's playing better. He's playing a lot better. I think his shot selection this year, he's doing it much better. Like he had one turnover tonight. That speaks to the patience that he's now playing with. 워싱턴 위저즈 조던 풀은 이번 시즌 재도약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며 워싱턴 위저즈의 핵심 선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조던 풀에 뒤이어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떠나 댈러스 매버릭스에서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워리어스의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 클레이 탐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